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건축에 대해서 한번 몇 말씀 드려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집을 짓게 되는 경우가 있겠죠. 아니면은 집을 안 짓더라도 리모델링이나 뭐 상가 건물이라든지 이런 건물을 짓거나 리모델링을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몇 가지 주의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조금 길어질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매우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뭐 평생에 건축을 하거나 뭐 건축을 하지 않거나 리모델링을 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해당이 되지 않는 이야기지만은 또 사람이 한평생 살면서 또 그런 일이 대부분 한두 번은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직접 경험한 바를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를 좀 하고자 합니다. 옛날부터 집을 잘못 지으면 사람이 죽는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왜 무슨 말이냐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 뭐 터가 좋지 않아서 죽는다는 뜻이 아니고 건축을 하다 보면은 건축업자를 만나게 되죠. 건축업자를 잘못 만나게 되면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화가 쌓이고 돈은 돈대로 날아가고 때로는 사기도 당하고 이렇게 해서 본인이 평생 동안 모아놓은 재산을 한꺼번에 날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을 몇 사람 봤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죠. 비양심적인 건축업자들이죠. 이런 사람 만나면은 보통 사람들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함에 여러 차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상대방의 마음을 잘 압니다. 어떻게 하면은 뭐 자기의 뜻대로 이끌어 나가고 자기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때로는 뭐 사기를 칠까 이런 생각을 다는 아니겠지만은 상당한 건축업자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건축하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죄송스러운 이야기지만은 제가 경험한 바로는 50% 이상이 사기꾼이라고 생각하면은 맞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축이나 리모델링 할 때 그러면은 몇 가지를 명심해야 될 사항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건축이나 리모델링 시에 꼭 명심해야 될 첫 번째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건축을 하지 말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축을 하지 말고 가능하면은 기성 건축물을 구입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축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쉽게 생각하는데 참으로 어렵거든요. 물론 뭐 정말로 양심적인 업자를 만나면은 자기 생각대로 다 되고 자기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정말 양심적이고 서로 뜻이 잘 맞고 건축하려고 하는 주인 마음을 잘 맞춰주는 사람은 만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기성 건축물을 돌아보고 구입하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자기가 다 된 건축물이니까요. 중간에 건축 과정에서 골머리를 썩을 일이 전혀 없죠. 그리고 자기가 평가해보고 여러 개를 보고 그 중에 가격만 맞으면 사면 되니까요.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성 건축물을 사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릴 두 번째, 건축업자를 잘 선택하라. 정말 중요하죠. 건축업자 선택하는 것이, 잘 선택하는 것이 건축의 80%는 성공이냐 실패냐 갈림길에 나누어집니다. 정말 건축업자들이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 중에는 양심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적정한 이윤과 적정한 마진을 챙겨서 자기가 양심껏 일을 해주고 건축주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상당히 극소수라고 보면 됩니다. 차라리 자기가 건축을 잘 모를 때는 믿을 만한 목수를 한 사람을 쓰는 게 좋습니다. 그 사람 뭐 건축할 때 만약에 3개월이 걸린다 이러면은 3개월 동안 당신 받는 수입에 뭐 2배를 주겠다 아니면 1.5배를 주겠다 이렇게 제시해서 정말로 믿을 만한 목수를 한 사람 써서 업자들이 장난을 못 치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업자를 선정할 때도 견적이나 상담을 여러 사람들과 많이 해봐야 됩니다. 많이 해보고 정말로 믿을 만한 사람인가, 그 다음에 가격은 적정한가,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건축업계에서 평은 좋은가,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했는 건축 내용을 한번 완성된 건축물을 한번 보자고 하십시오. 보자고 해서 한번 미리 그 사람이 건축을 했는 게 얼마에 건축했다, 어떻게 했는지를 미리 한번 보는 게, 꼼꼼하게 보는 게 좋습니다. 하여간에 돌다리도 한두 번이고 10번까지 두드려 보고 선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건축업자를 잘 선택하라. 세 번째, 건축 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하라. 정말로 이거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건축업자가 정말 좋아서 그 문구에 명시되지 않는 내용까지 해주는 건축업자도 들어는 있습니다만은 그런 업자는 상당히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공사부터 해서 완성, 중간과정, 완성 후에 하자보수까지, 하자보수는 몇 년까지, 어느 부분은 몇 년, 이런 것까지 꼼꼼하게 적어야 됩니다. 꼼꼼하게. 그거를 등한시하고 그냥 건축업자한테 계약서를 맡기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은 하지 마십시오. 건축업자들, 업자마다 다 제시하라고 하고 자기의 또 원하는 바를 쫙 정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을 통한 검색을 하든지 해서 정말로 자세하게 여러 페이지가 돼도 관계없거든요. 꼼꼼하게 명문화 시켜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나중에 건축업자가 딴소리를 하게 됩니다. 딴소리를 하게 되면은 이거 계약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은 발주를 준 사람으로서 할 말이 없습니다. 지나칠 정도로 꼼꼼한 계약서를 만들어라. 세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건축 완성도에 따라 결제를 하라. 이 내용을 계약서에도 반드시 명시를 해 주십시오. 명시를 해야 됩니다. 절대 건축 진행보다 더 많은 선결제를 하면은 안 됩니다. 선결제를 하는 순간 건축업자한테 끌려다니게 됩니다. 절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절대 건축 완성도에 따라서 결제를 하시고 선결제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건축이 10% 됐으면 10%만큼 결제를 하면 됩니다. 20% 됐으면 20% 된 만큼 하면 됩니다. 오히려 건축이 됐는 것보다 더 적게 결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건축업자들이 건축을 하고 결제를 받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게 됩니다.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선결제를 건축에 따라서 50% 내지는 100%까지 먼저 선결제를 해주고 그 돈을 정말로 들고 사라지는 건축업자들도 주변에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사라지면은 사실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없습니다. 민사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는 형사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민사로 들어가야 되면은요, 그 사람이 잠적을 해버리면은 찾기도 힘들고
민사소송 하려면은 소송 비용에다가 물론 변호사 선임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소송 기간이 너무 길어집니다. 6개월에서 1년. 그렇게 한다고 해도 자기가 원하는 손해를 다 보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분들은 함에 나쁜 마음을 먹은 이상은 이 사람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반드시 선결제는 하시면 안 됩니다. 선결제 하는 순간에 업자한테 질질 끌려다닙니다. 절대 하지 마십시오. 선결제를 자꾸 요구를 하면은 강하게 요구를 자꾸 하면은 건축하는 과정에서 손을 떼라고 하십시오. 손을 떼고 다른 업자를 찾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자재 수급은 가능하면은 건축하려고 하는 사람, 의뢰인이 직접 수급을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모든 턴키로 건축업자에게 다 맡기는 순간에 건축업자는 자재를 가능하면 싼 거를 쓰려고 합니다. 뭐 완전히 불량 자재는 아니지만은 기능면에서 아니면 내구성에서 여러 가지 국산의 좋은 자재보다는 많이 떨어지는 중국산 자재를 쓰게 되면은 주인은 절대 모릅니다. 절대 모르기 때문에 그 자재비에서도 마진을 사기를 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재는 가능하면은 주인이 직접 구매를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자재가 왜 중요하냐? 자재가 국산이냐 중국산이냐 차이는, 만약에 국산이 뭐 10,000원이다 이러면 중국산도 한 6,000원 7,000원은 하거든요. 근데 그 차이가 처음에는 조금 커 보이죠. 그러나 이것은 자재는 정말로 좋은 걸 써야 됩니다. 뭐 밖에 이렇게 드러난 자재 이런 거는 또 별 문제인데 벽 안으로, 벽 속으로 들어가는 자재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배관 자재 같은 거, 배관 자재라든지 뭐 엑셀 파이프라든지 안에 수도라든지 이런 전기라든지 하여튼 그 건축물 안쪽으로 콘크리트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자재는 정말로 좋은 걸 써야 됩니다. 왜 그러냐? 나중에 이게 건축을 한번 하면은 최소한 50년, 100년은 간다고 생각하고 건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1, 2년을 써서 1, 2년을 썼는데 안에 불량자재를 써서 고장이 납니다. 그러면은 자재비가 문제가 아니고 그 안에 건축했던 것을 다 뜯어내고 벽을 다 쳐내고 때로는 방바닥을 다 드러내고 가구가 있으면 가구 다 드러내고 이렇게 하려면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자재비보다 수십 배, 수백 배의 금액의 손실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땅속으로 묻히는 거, 콘크리트 안으로 묻히는 자재는 정말로 좋은 걸 써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 100년 간다고 생각하고 자재를 써야 됩니다. 문제가 발생되면 심각하게 고생을 하게 됩니다. 정말로 자재는 좋은 걸로 써라. 이거를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건축 시에 꼭 명심해야 될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5가지 정도로 요약을 했는데 이 외에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많은데 큰 줄거리로 봐서 5가지를 명심하시고 업자들한테 맡기든지 뭐 의뢰를 하면은 큰 사기는 당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정말로 중요한, 혹시나 인생에서 건축을 하게 될 때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될 이런 사항을 몇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널 매일 생각해서 보이지 않는 환상을 쫓고 있어. 그리워 목에 매여 눈물을 흘려도 눈물 닦아도 언젠가 돌아올 거라 믿었는데 그대여 제발 내게로 돌아와줘요. 내 마음 오직 그대뿐인걸. 꿈속에서 눈을